안녕하세요. 고지학의 경제버스. 오늘 다룰 주제는 최근 직원 할인에 대해서 정부가 새롭게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 보면은 자사 제품을 직원들한테 시중가보다 싸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복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할인 제도인데요. 패밀리 세일이라고 그러죠. 패밀리 세일이라고 하는 그런 후생 복지 제도를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직원 할인 제도를 통해서 혜택받은 부분을 임금소득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런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년부터 기업 임직원들의 새롭게 늘어나는 근로소득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대다수 기업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직원 할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예 임단협에다가 직원 할인 제도에 대한 규정을 담아놨습니다. 보면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현대차나 기아차를 싸게 직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스타벅스 브랜드를 들여와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 그룹 소속 직원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30% 할인해서 사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LG,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그런 회사들은 가전제품을 또 직원들한테 할인해서 제공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신형 스마트폰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고,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혼수 가전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고 있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아는 친구들 보니까 근속 연수에 따라서 공짜 항공권을 여러 장 주더라고요. 많으면은 연간 10장 이상 가족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짜 항공권 티켓을 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가을에 발표를 했죠. 2025년도 세법 개정안에다가 직원 할인을 통해서 혜택받은 부분을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기존 세법에도 직원 할인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명확한 과세 기준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묵인해 왔다고 할까요? 그냥 지금까지는 별일 없이 넘어왔었는데, 이번에 과세 기준을 만들었어요. 표 한번 보실까요?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시가의 20% 또는 240만 원 중 큰 가격, 이게 비과세 한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차가 직원한테 시가 4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25% 할인해가지고 3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직원은 1,000만 원의 혜택을 본 거죠. 그런데 비과세 한도는 시가 20%와 240만 원 중 큰 가격이에요. 4천만 원의 시가 20%는 8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800만 원과 240만 원 중 큰 가격은 800만 원이죠. 800만 원까지가 비과세 한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은 1,0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8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 냈지만은 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요. 삼성전자가 시가 3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직원한테 30% 할인해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30%면 90만 원이니까 210만 원에 판 거죠. 마찬가지로
시가 20%와 240만 원 중 큰 가격이 비과세 한도예요. 시가 300만 원의 20%는 60만 원이죠. 그럼 60만 원과 240만 원 중 큰 가격은 240만 원 아닙니까? 240만 원까지가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이 직원은 90만 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기업체 직원들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만든 과세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6개 대기업을 상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삼성전자 직원이 12만 4,800명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그랬을 때 내년에 3,154억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직원 1인당 253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왔고요. 나머지 5개 대기업도 적게는 1인당 3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인당 241만 원까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 직원 할인에 대한 과세 부분만 생각하면은 사실 뭐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대기업, 최상위권 대기업이 뭐 253만 원 정도니까 뭐 35만 원부터 뭐 100만 원도 있고 뭐 많은 경우가 253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닌 게 단순히 근로소득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급여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더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아시겠지만은 누진세거든요. 누진세. 표 한번 보실까요? 근로소득세 과표에 따라서 최저세율이 6%고 최고세율은 45%예요. 만약에 내 과표가 8,500만 원이었어요. 8,500만 원이었으면은 근로소득세 세율이 24%거든요. 근데 내가 직원 할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 뭐 1,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500만 원까지는 보니까 뭐 비과세가 됐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게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내 과표 8,500만 원에 직원 할인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본 500만 원이 더해져 가지고 내 과표가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9천만 원은 어디에 속하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에 속해요. 세율이 35%가 돼요. 세율이 무려 11%가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250만 원만 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에 현대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1,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평균 연봉을 받는 현대차 직원이었는데 G80 시가 8천만 원짜리 G80을 30% 할인을 받아가지고 샀어요. 그러면은 2,400만 원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근데 시가의 20%까지는 비과세예요. 시가의 20%는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은 비과세지만은 1,6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800만 원을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800만 원 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연봉 1억 1,7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합산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370만 원이 늘게 돼요. 불과 혜택 본 거는 뭐 8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370만 원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이제 비과세 한도까지를 포함하면 이제 2,400만 원 혜택을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 직원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 부장급이라든가 임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봉도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율이 높겠죠. 근데 직원 할인 혜택이 여기에 더해지면은 37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근로소득세가 확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만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